네, 오늘도 이렇게 강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드디어 뭐 전자부기 형태이지 하지만 하브루타 한국인이 묻고 유대인이 답하다라는 교보문고에서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출판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교보문고가 사실상 제일 크다시피 하다 보니까 어, 그다음에 이제 출판을 하면서 반응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좋은데 그동안 이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뭐 지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하브루타가 뭐냐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에,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끝까지 배우는 자로 남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와 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사람.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시작하게 됐고요. 예, 뭐 세계 곳곳에서 그냥 책으로 이렇게 안 하셔도 다운로드만 받으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PDF로 다 보내드립니다. PDF 파일로 보내드리면 다 출력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출력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어, 한번 그냥 읽어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생각하기와 좋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라는 게 막상 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하기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질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하기란 여기 써 있죠. 자, 이제 한 워밍업을 잠깐 하겠습니다. 생각하기란 두 줄. 한번 곡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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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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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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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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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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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과 그것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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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가능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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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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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시키고 통합시키고 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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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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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다. 문제다. 과정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생각하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와 질문에 대해 탐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통합시키고 답에 도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쏟아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을 하죠. 생각하면서 우리 행동을 하는데 항상 그 말을 할 때는 이 답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통합시켜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며 말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기를 잘하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다가 좋은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질문에 의해서 이끌립니다. 자, 인간의 생각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에 의해서 그 가지를 뻗습니다. 좋은 질문은 생각을 잘하는 비법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 보면 생각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질문은 또한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촉매제이다. 자, 질문은 생각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모든 정보를 찾을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만든다. 자, 질문 지능을 높여라. 자, 미국의 그 아이작 유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책 중에 질문 지능이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질문 지능. 자, 이제 질문 지능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좀 IQ, 지능 지수라고 하죠.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온다고 생각을 했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사실상은 질문 지능에서 온다라는 거죠. 질문 지능에서 온다 그러는데 이게 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이 무슨 사회과학적으로는 가능한데 어 어떤 일반 과학에서는 과연 뭐 질문이 어떻게 세상에
세상을 이끌어오고 세상의 역사를 바꿔왔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자, 우리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자, 질문을 안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질문을 안 던지면. 질문을 안 던지고 살면. 질문을 받는다. 예, 평생 질문 받고 살아야 돼요. 평생 질문 받고 살아야 돼요. 어떤 질문 받을까요, 과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당신은 왜 질문도 안 하고 살아?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없어? 뭐 이렇게 그게 호기심도 없고 궁금증도 없고 그냥 뭐 세상 만사가 이제 만사가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겠죠. 어찌 보면 저는 좀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꼭 뭐 질문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왜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틀린 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틀린 질문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틀린 질문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지금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분이 청문회 자주 오는데 청문회도 있고 뭐 보통 국정감사가 있고 이게 장관을 약간 좀 소환은 아닌데 좀 들어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하는 말이 아주 명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 명언을 메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약간 횡설수설을 해요. 제가 봐도 질문할 때 보니까 횡설수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정확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질문을 하세요. 틀린 질문 하지 마시고 정확한 질문, 포인트가 있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질문 해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아주 굉장히 법적으로 정확하게 뭐를 얘기하는 것을 아주 자로된 듯이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지성인인데 질문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이거예요. 당신은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대학도 좋은 데 나왔겠죠. 뭐 좋은 데인지 나쁜 데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사람 당신은 국회의원인데 왜 질문 이렇게 틀린 질문 하느냐. 그리고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뭐를 많이 합니까? 약간 형사같이 치조하죠. 치조하고 질문은 달라요. 치조에는요,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어떤 뭐 토론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째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에게 꼭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뭐 이런 것도 좋은 질문 같아요. 자,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할까? 이제 좀 전에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강은 더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삼일체 목사님 어떠세요? 점점 더 나빠지는 게 정상이죠, 정상. 예, 그거 인정하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더 나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노년의 건강은 더 나빠지지 않게 좀 아니면 노화 속도라든지 혹은 이제 병이 들어가는 속도를 늦추는 거. 그래서 제가 봐서도 목사님 말씀대로 꾸준한 걷기, 워킹을 많이 하는 게 좋고 또 물을 자주 드시는 것도 좋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질문해야 될 부분 같아요. 내가 정말 나의 그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도 던져보고
또 스스로가 근데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너무 많이 구해요. 근데 전문가들의 답변해 보세요. 답변 어떻습니까? 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소위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뻔한 걸 말을 합니다. 뻔한 걸 말을 해요. 근데 또 전문가의 말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사실상 제 속에 있는 말을 듣고 싶어요. 제 속에 있는 말을 듣고 싶어요. 제 속에 있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게 스스로를 위한 하부르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타임을 스스로 가져보라. 그리고 질문을 기록해봐라.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기록해 본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긴 해봤지만 질문을 기록해 본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질문을. 자, 네 번째, 사실적 질문, 가치적 질문, 개념적 질문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라. 질문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사실적 질문은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서 겉에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현상, 일어나는 사건, 이걸 가지고 겉에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치적 질문은 약간 심층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층적 질문은 여기에 어떤 속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혹은 내부적으로 있는 거, 혹은 추상적으로 있는 것을 질문해 보는 거고요. 개념적 질문은 말 그대로 개념의 기초에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무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개념의 기초에서 어떤 정확한 질문, 제대로 된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볼게요. 자, 개념의 확장이 이제 질문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검색만 하시면 다 나와요. 개념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설교하실 때도 성경 개념이나 신학 개념 혹은 철학 개념들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개념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사전 검색하시면 다 되겠죠. 하지만 이 개념과 또 다른 개념이 만날 때는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개념을 어떻게 연결하지? 어떻게 연결하지? 그런 것들은. 자, 그다음에 또 우리의 질문이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리얼하고 사실적이며 직설적이고 도전적이어야 한다. 제 이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 교수들이나 그 만나보면 질문들이 굉장히 리얼합니다. 되게 도전적이에요. 말할 때 보면 약간은 막 상대방을 당황할 정도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 바이어나 협상가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꼼짝을 못해요. 아주 말빨이 세다고 그러죠. 소위 이제 말빨이 세요. 소위 말빨이 세요. 그냥 입만 살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속에 어떤 개념이나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당히 쉽지 않아요. 상대방이 쉽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한 질문을 던지자고 했는데요. 다음 장 보시죠. 자, 제가 생각해놓는데 질문을 유치원생 같이 던지자. 자, 유치원생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창란 선생님 유치원생들 보면 그냥 귀엽기만 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면. 마이크를 켜셔야 돼요. 기본적인 것을 질문하죠. 예. 근데 유치원 애들은 절대 기본적인 질문 안 던져요. 유치한 질문 던지지. 애들 보면 막 깜짝 놀래요. 그 질문들 보면 막 기상천외해요. 막 어떻게 저런 질문을 다 할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치원생들을 모아놓고 잠깐 누가 좀 하무르타 애들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렵더라고요. 애들을 하려니까 뭐 동화책을 읽어줘야 되나 탈무드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그러다가 이제 퀴즈를 가지고 한번 했어요. 아 얘들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독수리가 있는데 말이야.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1000km야. 근데 1시간에 100km를 날아가.
그러면 몇 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을까 했더니 그 유치원 애들 중에 조기 교육 받은 애들이 있어요. 예. 걔들은 바로 뭐라 그럴까요? 1시간에 100km니까 1000km면요. 10시간요. 10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는 하나도 칭찬을 안 했습니다. 정답을 말했는데 저는 칭찬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게 정답이랄 것도 없고요. 그냥 즉답이죠. 즉답. 즉답이잖아요. 어떤 과정이 없잖아요.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정답이에요. 생각이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을 1도 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 애들한테는 하나도 칭찬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오답이야 이렇게 얘기도 안 했죠. 독수리가 왜 그렇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뭐 때문에 날아가야 돼요? 독수리가 뭐 줘먹을 게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가정으로 얘기해 주니까 이제 애들은 또 재밌어요. 다른 답 없을까 했더니 이제 애들 중에 선생님 2박 3일 걸려요. 막 이런 애가 있죠. 2박 3일. 막 왜? 그랬더니 가다가요. 금강산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금강산 구경하다가 늦었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고 가다가 쉬었다가는 독수리도 있다 그러고 잘못 가가지고 바람 날라가지고 뭐 일본으로 갔다는 애도 있어요. 일본. 어떻게 일본을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떤 애 중국으로 갔다 그러고 한번 보세요. 이 애들이 답이 틀렸을까요? 근데 재밌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뻔한 대답을 하는 것은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해요. 특히 어른들. 뻔한 거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질문을 유치원생까지 던지자. 자, 질문하는 사람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호모 퀘스처너스예요. 호모 퀘스처너스. 자,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 스토리텔러가 돼요. 분명히 이 사람은 스토리텔러가 돼요. 이야기를 잘 만들고요. 이야기를 잘 구성해서 말해줘요. 두 번째, 스토리라이터가 돼요. 글도 잘 써요. 질문을 던져가면서 리얼한 질문을 던지니까 리얼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리얼하게 갑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리얼할 것 같죠. 되게 사실적이고 아주 직선적이고 되게 그럴 것 같지만 한국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잘 보면 전혀 리얼하지 않아요. 전혀 리얼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멘탈리티가 너무나 뭐라고 할까 좀 뭐랄까 뭐 정하기가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 멘탈 딱 뭐가 떨어지는 정체성이 없어요. 딱 맞아떨어지는 뭐가 없어요. 자, 그러려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제일 당황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정말 당신의 정체가 뭐야? 당신의 진짜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하고요. 어찌 보면 제일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유태인들은요. 이 질문 엄청 해요. 너는 과연 누구냐? 너 자신을 아니? 이렇게 자주 질문합니다. 너의 실존을 알아? 너의 존재 목적을 아냐고. 이렇게 좀 철학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계속 던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꼭 이런 질문은요.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거냐라는 질문 같은 걸 하면요. 상당히 달라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겁니까? 하면은요. 되게 계획을 짜게 되고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거냐. 근데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거냐. 그러니까 계획표가 있죠. 계획표가 있고 일정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 살죠. 대부분 살지만 그런 어떤 일정보다도 뭔가 그 일정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장으로 이어지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성장으로 이어지는 질문. 자, 유치원같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은 뭐냐면 곧 나는 아는 것이 전혀 없다. 나는 아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여겨야 돼요. 나는 아는 것이 없어. 그래서 마음 편하게 질문을 만들고 던져보는 겁니다. 한번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성도들한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뭐 안녕하십니까만 하지 마시고 그거야 뭐 그냥 영혼 없이 던지는 말이 대부분이니까 그거보다 관심 있는 표현을 한번 던져보세요. 굉장히 아주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친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그리고 남한테, 타인한테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을 보시면 좀 특이할 수 있어요. 제가 학습 노트라고 그랬어요. 학습 노트. 이게 뭐지? 학습 노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학습 노트 하면 그냥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혹은 강사가 던진 말만 기록을 하죠. 그게 이제 학습 노트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본인의 스스로의 학습 노트가 과연 만들어 봤냐는 거예요. 저는 학습 노트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문제인데 저도 굉장히 그 질문광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메모광이에요. 수시로 적어요. 여기 오늘 강의도 하지만 제가 중간에 제 손 여기 보면 화면에 제 상반신만 나오잖아요. 밑에는 기록을 계속해요. 기록을 계속해서 제가 던진 말도 살짝 써봐요. 아, 내가 쓴 말이 맞나 싶을까 하셔서 다시 피드백도 해봅니다. 자, 학습 노트 한번 보시죠. 학습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장 노트예요. 성장 노트인데 성장은 뭐 1, 20대나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4, 50대에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우리 삼일체 목사님 어떠세요? 사람이 4, 50대에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영적 성장 같은 경우. 당연히 할 수 있죠. 네네. 자, 한번 보시죠.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자, 이 질문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월, 화, 수, 목, 금, 토일로 살아가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있고 우리는 주일이 있어요. 물론 이슬람에도 뭐 금식 뭐 성월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 빼버리고 자 우리에게는 이렇게 일주일간의 시간만 있어요. 뭐 7월달 8월달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월화수목금토일로 살아갑니다. 근데 다시 또 월요일이 와요. 오는데 월요일날 전에 일요일날이 이제 일주일을 마감을 하잖아요. 마감할 때 일주일 전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은요. 이건 랍비의 질문이에요. 랍비의 질문이에요. 너 나아지기 위해서 뭐를 했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너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했니?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답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임창관 선생님 어떨 것 같으세요? 너 일주일 전에 일주일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무슨 노력했냐고 하면 답변 잘 못하세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보통 이제 게으르게 살았다고 얘기하거나 나태하게 살았다고 얘기하거나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요. 이런 게 많으실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유감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자, 한번 일주일 한번 돌아보시고 어떻게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메모해 보시면 저는 이게 성장 노트고 학습 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을 만나서 내가 어떤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전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교수들이 강의를 하지만 학생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교수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돌아보고 성찰하고 피드백해보는 시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이를 위해, 자, 성장하기 위해 지난주에 한 일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나 뭐를 했는가? 구체적인 한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요. 그 결과 이번 주에 더 나아진 일은 무엇인가? 자, 그때그때 순간순간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나아진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들의 질문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랍비들의 질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안식일 자체가 비즈니스가 돼요. 안식일 자체가 비즈니스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비즈니스에 강한 이유가요. 자, 일반 크리스찬들도 잘하죠. 잘하는데 일반 크리스찬들은 월요일부터 비즈니스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식 후 끝나서 일요일부터 비즈니스를 해요. 일요일부터. 그래서 가장 빨리 움직여요. 가장 빨리 움직이니까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거 했느냐 일주일 동안.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보면 얼마나 리얼하고 실질적인지 몰라요. 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안 할 수가 없다.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어떤 놀라운 여러 가지 성취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자,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걸 수도 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가? 이것도 좀 좋은 질문 같아요. 답을 찾으려고 하는가? 본인 스스로 답을 찾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노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요즘에는 어떤 세상입니까? 클릭 세상이에요. 클릭 세상. 클릭만 하면 아주 필요한 저런 것들이 수도 없이 날라오죠. 날라오지만 혹시 보세요. 자료를 보관한다고 그래서 그 자료가 나한테 어떤 놀라운 영향력을 주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정말 세상에 좋다는 자료들을 많이 모으고 살아갑니다. 제 서재에는 10,000권 이상의 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도 그 자료가요. 저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료는 별로 없어요. 정말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료는 없지만 매주마다 이런 강의를 하거나 혹은 매달마다 제가 하는 강좌를 만들어 보니까 그 자료들을 살아나더라고요. 그 자료들이. 그냥 다 잠들어 있는 자료들을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참 자료를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구나. 어? 가지고 있는 지식만 보유하지 말고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항상 늘 연구자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죠. 한번 보시죠. 헨리 민츠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민츠버그. 이 사람은 아주 세계적인 경영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그 경제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담스.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했어요. 인비저블 핸드. 인비저블 핸드 그 시장 원리를 얘기했는데 민츠버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보이는 손 얘기를 합니다. 비저블 핸드라는 유명한 말을 만들어요. 비저블 핸드. 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중시 여기냐면 통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요. 수시로 어떤 계산을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에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정된 계산이 아니고 보여주는 수치를 달라 계량화시켜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민츠버그는 아주 수학을 잘하기도 하지만 아주 유대인으로서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고 리얼하게 움직입니다. 시장도 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다. 시장도 보이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 봐라 지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물가 어떠세요? 물가는요 보이는 손이에요. 물가는 보이는 손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손이요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근데 보통 우리가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에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물가는요 보이는 손이에요. 딱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어디에 움직여요? 물가대로 움직여요. 물가가 비싸면 어떻게 되죠? 안 사요. 안 사요. 물가가 싸면 그래도 또 뭐 사겠죠. 이런 것들인데 보이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츠버그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한테서 답을 구하지 말라라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기존의 민츠버그는 사람들이 너무 보이지 않는 손에만 추종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찾아보니까 보이지 않는 보이는 손도 있더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제 답을 구하는 순간은 언제인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내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답을 구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뭐 답을 구하는 순간은 좀 적겠죠. 하지만 답을 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누구한테 들고 오냐면 사람한테 들고 오는 경우가 많죠. 사람한테 들고 옵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니까요. 사람을 의지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거는 이제 의존심이긴 한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건지 정말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건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보면 세상 돌아가는 원리에 기초해가지고 세상 물정에 기초해서 너무 많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이건 세속주의는 아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믿음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너무 의지하고 살아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간절함, 그런 어떤 믿음의 어떤 그 열정, 이것들이 너무나 부족한 자신을 막 가끔씩 봅니다. 자, 두 번째 보죠. 자기 내면에서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하는가, 이게 있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덕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패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실패한다면. 이상하게 그래요. 실패하는 거. 자, 그런 속담 아시죠? 목사님. 요새 목사님. 잘 되면 누구 탓이요? 누구 덕? 잘 되면 내 탓, 내 덕. 안 되면요. 안 되면 조상 탓. 근데 조상 탓은 안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선조가, 뭐. 그 조상 탓을, 이 조상이라는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남의 탓. 남의 탓이거나, 부모 탓, 적어도 막, 부모가, 그런 탓도 있고, 아니면 친구 탓. 조상 탓은 좀 핑계 같아요. 뭐, 조상이 어떻길래. 조상이 뭐, 우리가 그렇게 못난 조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뭐, 김해 김씨지만, 김수로 왕의 72대 손이라고 해가지고, 조상이 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뭐, 조상 탓을 하진 않고요. 자, 우리가 실패한다면 뭐, 다른 사람의 이유를 자꾸 찾아요. 의지를 해봤는데, 실패했어. 이런 거죠, 뭐.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탈무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로. 자, 다음 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본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이야기한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뭐 지혜롭다라는 얘기는 있는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일단 제일 기본입니다. 있는 사실 가지고 그것을 얘기해주고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혹시 그 보는 것이 믿는 것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뭐 다른 게 있지만 믿어야 보이죠. 믿어야 보이죠. 믿어야 보이죠. 자, 하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들은 거, 남이 들은 것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풍월만 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저 생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저 생크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사실상 거의 만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로저 생크라는 사람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도대체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인공지능을 거의 막 만들다시피 한 사람이어서 위대한 학자죠. 자, 이분이 자주 질문 던지는 게 왜 이걸 믿어야 하지? 남의 말을 너무 믿어주지 말고 남의 말을 의심해 보는 거. 왜 이걸 믿어야 하지?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답변하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 혹시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삼일초 목사님,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답변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으세요? 질문하는 능력이. 당연히 질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답변하는 능력과 질문하는 능력을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한 학습에서 질문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왜 그러냐면 AI가 답변을 뭐 제일 잘한다고 이제는 그러잖아요. AI가. 그런데 이제 AI가 답변을 제일 잘하고 질문은 누가 제일 잘하냐면 인간이 제일 잘하죠. 그래서 답변하는 AI, 질문하는 인간인데, 자, 그러면 노저생크의 질문은 뭐냐면 질문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려면 무슨 철학이 필요하다? 의심의 철학이 필요하다. 의심의 철학. 자, 의심의 철학. 자, 성서에서는 의심의 철학이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하와, 도마? 예, 도마가 벌써 제일 많이 나오네요. 항상 도마는 도마 위에 올라가요. 항상 도마 위에 올라갑니다. 이분은 아주 성경 속에 나온 아주 의심의 철학자예요. 이게 도마가, 근데 저는 베드로, 자꾸만 우리가 베드로, 뭐, 바울, 이분들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도마는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또 하나가 이제 요즘에 많이 강의가 많이 나오는 게 도마복음이 이상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마치 그냥 약간 이단 사설인데, 사람들이 막 도올 김용욱 선생도 자꾸 도마복음 가지고 떠들고, 누구도 떠들고 막 자꾸 그래가지고 막 자꾸 하는데, 자, 도마는 말 그대로 의심의 대명사고 의심의 철학자입니다. 예수님의 예? 손과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만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뭐 장을 지지겠다는 얘기죠. 막 거의 뭐 이런 수준으로. 근데 이 도마를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근데 의심의 철학자가요, 변하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합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영어로 뭐라고 썼어요? Why do you believe? 왜 당신은 의심합니까? What you believe? 당신이 믿는 것을 당신의 믿는 걸 왜 믿어야 하나?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주는 거. 물론 목사님 말씀은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옛날에 보면 논어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군사부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군사부일체. 자, 군사부일체가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한번 제가. 군사부일체. 예, 원래 뜻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군사부 할 때는 군은 임금으로 생각하고, 임금군이고요. 예, 사는 네, 그다음에 스승사고요. 선생님이고, 군은 아버지 아버지. 붙잡고요. 그런데 원래는 어떤 뜻인가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다, 하나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자꾸 남의 것을 그냥 믿어줬거든요. 그냥 믿어. 절대 맞는 말 아닙니다.
분사부 일체는 맞는 말이야. 어떻게 임금과 스승하고 아버지는 하나가 아니에요. 절대. 삼위일체는 제가 맞다고 봐요. 삼위일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분사부 일체는 절대 일체가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자, 임금이 어떤 말을 할 때, 스승이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부모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임금은 누구한테 말을 하죠? 신하들. 그래서 신하와 백성한테 말을 합니다. 물론 뭐 임금의 말을 뭐 신하들이 전달해 주겠지만, 자, 그러면 선생님은요? 학생들한테. 학생한테, 그 다음에 부모님은요? 자녀한테 하겠죠. 그게 어떻게 일체가 되겠어요? 뭐 격이 똑같다 이렇게 붙이시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임금의 말이요. 어떻게 되냐면 임금의 말을 누가 전달하냐면 선생님이 전달을 해요. 이게 참 재밌는 일이, 논어를 해석하는데 재밌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의 말을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부모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논어에 그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지? 임금의 한 말이 부모의 말까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체라고 붙이는 거예요. 제가 논어 교수님한테 2년을 배우는데, 제가 아주 크리스찬인데, 이상하게 논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인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자, 목사님께서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일체감 있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단은 있는 그대로 전달하시는 게 맞죠. 그죠? 그 일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의 말을 남이 인용했던 말, 남의 말들을 그대로 써가지고 하면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타임지 한번 보시면 왼쪽은 누굽니까? 맨 왼쪽이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가운데는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맨 오른쪽은요?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가 유대인이 아니고 예. 시리아 계통이라 그러는데요. 예, 시리아계 집안이 이제 시리아계 유태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상은 뭐 그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남의 말을 그렇게 잘 안 들어요. 잘 따라가질 않아요. 예, 또 테슬라의 그 사람들 보세요. 남의 말 잘 안 따라가요. 근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을 따라가요? 그 사람을 따라가요. 야,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또 따라가더라.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잘 안 따라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41쪽 가겠습니다. 41쪽.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브루타의 개념 확장을 위한 생각 바꾸기 연습. 생각 바꾸기 연습. 이제는 생각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자, 1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50대 이상의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은 반 이상은 다 사기꾼이래요. 왜? 뭘 팔려고 그래. 장사꾼 아니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다 팔려고 그래요. 보험사 얼마나 전화 오세요. 엄청나게 옵니다. 한국 땅에서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일반 통신사부터 시작해서 은행권, 금융권, 또 일반 대부분 다 장사 속이죠. 일반 친구가 전화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 이걸 좀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정치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떠든다. 정치인이 말한 대로 세상이 돌아갑니까? 아니요. 안 돌아갑니다. 절대. 지구는요, 하나님이 돌려요. 지구는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그걸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칫 정치인이 하나님의 무슨 대리인처럼 돼가지고, 정치인들 막 그렇게 떠들죠. 공약이 무슨 공적인 약속이잖아요. 퍼블릭 프라미스인데, 그게 아니라 공약이 무슨 공짜입니까?
빌공짜. 빈공짜죠. 아, 빈공짜. 빈공짜입니다. 아주 비어있는 빈말. 아주 정치인의 아주 90%는 그래서 정치인을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입열구. 뭔지 아세요? 이별구. 아, 입만 열면 구라. 이별구라고 부릅니다. 입열구. 입 닫구가 돼야 되는데 입열구가 돼가지고 이 정치인들은 떠들어야 존재 의미가 있대요. 네, 안 그러면 살아남질 못한다고 그래요. 자,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종교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면 특별한 일을 하면 당신의 삶과 미래가 삶과 더 미래가 더 좋아진다고 좋아진다고 말한다. 제가 하면서도 제가 좀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받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중요한 것이며 것이며 심지어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된다고 사람이 말합니다. 된다고 말한다. 공부 열심히 하면 뭐가 좀 마치 성적을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이것도 참 맞습니까? 아니, 공부 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공부 못하면 나쁜 사람 됩니까? 아니 그래도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죠. 예. 아니, 잘해서 나쁠 건 없고요. 뭐 못해서 좋을 것도 없지만, 근데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공부 잘하면 훌륭한 사람 돼. 아유,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된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저는 뭐 주변에 저도 뭐 공부 꽤나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 됐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죄인으로 살아요. 여전히 죄인으로 삽니다. 예,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요. 근데 이제 인성이 보통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면 그런 좋은 점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돼야죠. 인성이. 예. 근데 약간 이런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아니 인성이 좋은 사람. 예.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시죠. 5번. 아주 재밌는 질문이에요. 5번. 시작. 제약회사나 건강식품, 건강식품, 다단계 회사는 회사는 당신의 몸을 몸을 좋게 만드는 약이 만드는 있다고 약이 말한다. 있다고 말한다. 약자. 저도 이 다단계 때문에 몇 번 산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한번 샀는데요. 아는 지인이 자꾸 팔아가지고 그냥, 그래, 근데 먹어서 나쁠 건 있나 해서 이제 사먹었는데, 하여튼 약장사한테 그냥 이제 많습니다. 하지만 예, 그런데 몸이 좋아졌느냐? 근데 물어봐요, 저한테. 몸이 많이 좋아졌죠? 그러면. 그렇다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안 좋아지는 좋아졌다고. 것도 있어요. 좋아지는 것도 있고 효과 없는 것도 있고. 예. 저는 그냥 우리나라 한식만 잘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술, 담배만 안 해도 참 건강해질 것 같고, 좋은 생각하고요. 그냥 가끔씩 이렇게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과 어울려서 좀 재미난 얘기도 하면 그냥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주어진 일도 그냥 규칙적으로 잘 하고, 그러면 되는데, 답은 간단해요. 간단한데도 이상하게 해서 다른 데서 찾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 바꾸기 연습을 이제 하셔야 돼요. 생각 바꾸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각자 한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